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임과 동시에 서울대 동문으로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이어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윤석열 찐친 정재호 주중대사,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갑질 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28일에 관련된 갑질 신고가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 주재관이 지난달 초에 갑질 신고를 했고, 정재호 대사의 모욕적인 언행을 수차례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이거를 녹음을 해서 외교부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정재호 대사가 평소에 다른 직원을 상대로 해서도 폭언과 인신 어떤 공격성 발언들을 해왔다. 이런 직원들의 이 발언들도 속출하고 있죠. 대사관의 주요 간부 중 한 사람은 나 저런 모욕적 언행에 정재호 대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수차례 갈등을 빚어오다가 끝내 자리를 옮겼다라는 얘기까지. 그런데 이걸 관련돼서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의식을 한 탓인지 어제 원래는 이 주중대사가 직접적으로 주최하는 오전 정기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기 브리핑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그 공사 참사관 브리핑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공식 행사에 잠적을 해버리고 도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뒤늦게 오전에는 왜 공식 브리핑을 본인이 하지 못했냐 이런 얘기가 전혀 대사관 입장에서 나오지 않다가 오후에서야 정재호 대사가 오전에 반가를 냈다, 이런 대사관 측에서 입장이 나왔다죠. 그런데 그런 입장이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왜 반가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끝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 인사는 책임 회피성 도주가 일상인가 싶죠. 안 그렇습니까? 그뿐 아니라 기자들과의 불통 행보, 이 윤석열 못지않게 정재호 대사 역시 논란이 되었다는 계기까지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갑질 등 논란에 대해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대사관 측에서의 입장 표명 말고는 스스로 해명할 기회인 정례 브리핑까지도 뻥 차가면서 도망쳐 놓고선 심지어는 의미 없는 친목성 행사에만 고개를 내밀고, 그리고 정재호 대사 취임 이후에 특파원 간담회랑 원래 브리핑에서 본인의 사적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현장 질문을 받지 않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메일로 접수된 질문만 스스로 읽고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의 비정상적인 브리핑이 이어져 오면서 불통대사다라는 평가를 또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내놓는 정보도 역시나 대사 본인의 외부 활동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이 언론에 이미 나왔던 얘기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정보라서 지금 특파원들이 브리핑을 참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참석해봤자 한 3, 4명 정도? 그리고 브리핑 형식을 둘째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특파원단과 자주 소통하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대사들의 기본 업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재호 대사는 부임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찬 간담회를 단 2번의 형식적인 행사를 한 것 이외에는 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정재호 대사가 친목 행사에만 고개를 내민다라는 얘기를 앞서 좀 간략하게 드렸는데, 이렇게 언론과의 소통의 문을 꽉 닫아놓고서는 정기 브리핑마저 내팽개치고 도망치듯이 반가를 낸 정재호 대사가 반면 오는 9일에 일부 국가의 주중대사 10명을 초청을 해서 그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행사 일정은 강행을 한다라고 해요.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지금 계속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내부에서는요, 한국 문화를 알릴 목적의 행사라고 한다면 저거 대사관저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심지어는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행사를 여는 이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대사관하고 문화원 직원들이 업무 마비를 호소할 정도라고 해요. 아니, 다른 업무들도 지금 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상영할 영화를 고르느라 업무 외 시간이라든가 주말까지 영화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영화진흥위에서는 상영할 영화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중국과 접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한중 외교 라인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한다라는 게 고작 이 영화 상영회를 해도 되냐? 이거를 중국 당국에다가 묻고 있다라는 거. 야, 이 난리를 피우는 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십니까? 대사가 다른 나라의 대사들을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나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행위 자체는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교가에서조차도 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 저 행사가 주로 지금 저개발 국가라든가 개발도상국의 대사들이 주요 참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사관의 인력과 문화원 인력을 총동원해서 과도하게 집중하는 이유가 좀 불명확하다.
이런 부적절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대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정재호 주중대사가 충분히 수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 관람 행사와 같이 친목성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재호 대사가 2022년 8월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현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데 활용되는 네트워크 구축비를 활용해서 중국 외교부랑 접촉한 횟수가 고작 한 건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말 다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 외교라인과의 어떤 만남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 뭘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 있는지가 의문인 사람인 거죠. 말로는 뭐 부임 이전에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도대체 뭐에 그 능력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기 뭐 관광하러 갔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갑질과 불통 논란, 이게 지금 정재호 대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의 외교 이미지에 정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런 식의 불협화음이 조율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에 특히나 장차 한중 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외교 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입지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된 게 윤석열과의 인연으로 낙하산을 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정상이 하나도 없나. 어찌 이리 끼리끼리 뭉친 상황에서 나라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말아먹고 있는 것인가. 볼 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소식이죠.